안녕하세요. 창업 본점의 두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네, 저희가 손을 안 흔들었나요? 다시 흔들까요? 안녕하세요. 안 흔들었어요. 아, 이거는 잼잼이군요. 네. 저희가 앞에 촬영을 했는데, 촬영을 하다가 이제 창업가들의 스트레스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연달아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창업가들이 스트레스가 많죠. 그쵸, 많죠. 어떠십니까, 창업가들? 다 많죠. 창업가만 많겠습니까? 많은. 아주. 네. 이게 맞아요. 특히나 창업가들이 그런 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뭐든지 다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돈 버는 것도 물론 스트레스겠지만 맞아요. 그게 더 큰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결정일까? 맞아요. 네. 항상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저는 거죠. 점심 때 뭐 먹을까 선택도 해요. 아, 그죠.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고민. 네. 그래서 창업가들 어떻게 쉬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창업가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 알겠어. 자, 푸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떤 거 뭐 추천해 주실 방법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요것도 사실 요거는 그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말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그냥 혼자서 그 영화나 보든가 책 읽든가 이렇게 조용하게 스트레스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만의 네. 시간을 가지면서 네, 최근에 좋았던 거를 뭐 추천해 주시거나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창업가들 꼭 쉬어야 된다. 만나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일과 뭐 쉬는 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일을 창업가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해야 된다. 또 혹은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이 이제 창업에 적합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창업가들이 꼭 쉬는 타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연간 일정 같은 거 세우시잖아요. 연간 일정 세우실 때 내가 언제 쉴지를 꼭 체크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쉬어야죠. 무조건 쉬어야 된다. 무조건 쉬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번아웃을 예방하려면 쉬는 게 분명히 필요하기는 해요. 그건 정말 필요한 거긴 하고 이거는 우리가 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워라밸에서 더 나아가서 일과 삶이 결국 하나로 조화롭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용어를 까먹었다. 워라인이었던가? 하여튼 그런데 신조어예요? 있어요. 그럼 잊어버렸어.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저는 그 개념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일과 삶이라는 게 결코 구분될 수 없다는 건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만 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하다 보면 다른 일이 끼어들어오고 또 다른 일이 끼어들어오고 이렇게 맞아요. 계속 이어져서 내가 여기서 의도적으로 잠시 쉬고 또 그 다음 거를 또 하고 이렇게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참, 근데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요. 어렵죠. 창업을 하면은 초반에는 사실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자기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어디를 가든 뭐 스트레스를 풀러 뭐 이렇게 뭘 하든 할 시간은 분명히 만들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안해서 마음이 못 가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가. 마음이 못 따라줘. 근데 마음이. 그 단계가 지나서 일이 많아지면 일 때문에 못 가거든요. 그렇지. 뭘 할 수가 물리적으로 못 가.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쉬는 일정을 잡으셔야 된다. 따로 그렇게 실제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일부러 계획은 하셔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러면 앞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하는 건데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을 뭐 아시거나 추천해 주시는 방법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행 추천합니다. 여행.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많이 못 돌아다니겠지만 저는 여행을 가면은 우선은 내가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어디든 근교든 아니면 집 밖이든 놀이터든 어디든 좋네 놀이터. 놀이터 가서 이제 그네 타는 거죠. 그렇죠. 네. 온라인상에서 여행을 가기엔 좀 뭐하잖아요, 그죠? 일단 저도 여행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내가 있는 밖에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내가 막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조금 객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한 발자국 벗어나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고 그거를 그런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막 완전 망할 거야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불안감이 가중돼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멀리 가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불안감이 약간 상쇄가 되면 객관적으로 볼 만한 뭐 시각 관점이 생긴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여행을 좀 추천하는 편이기도 해요. 저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은 추천하는 편입니다. 저랑 똑같은 걸 추천하셨네요. 그리고 따라하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제가 요즘에 오은영 박사의 나비포옹법인가요? 그걸 보고 제가 하는데 뭐가 딱 일이 결정이 안 됐을 때 혹은 일이 막 이렇게 흐트러졌을 때 제가 그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일이 딱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을 때. 막 그래서 갑자기 스트레스가 갑자기 확 왔을 때 그 딱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어. 그럴 때 확 이만큼 올라올 때 나를 이렇게 하고서 괜찮아. 희진아 괜찮아.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 스트레스가 안 올라와서 그런가요? 그래. 그렇게까지 큰일 아니야. 괜찮아. 차분히 생각해보자. 억울한데도 그렇게 큰일 아니야. 이런 거를 스스로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좀 웃겨 보이실 수 있지만 오은영 박사가 실제로 처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거리는 방법. 예, 그렇게 큰일이 아닐 수 있다. 이제 감정적으로 먼저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확 받을 때. 맞아요. 그거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감정이 딱 올라와 버리면 그 순간에 전두엽은 딱 꺼져 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성을 하여튼 그렇대요. 전두엽이 그래서 이성을 담당했군요. 전두엽이 이성을 담당하는데 얘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뇌 부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직 이제 그 기능이 우리를 이렇게 전두엽이 해주면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졌던 파충류의 뇌나 포유류의 뇌가 확 하기 시작하면 전두엽은 이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적 스트레스가 올라왔을 때 그걸 가라앉히는 방법, 그거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만 좀 웃기긴 할 것 같아요. 제 거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네요. 근데 보고서 저도 이제 하는데 그 말을 스스로한테 해주는 거가 사실은 이제 감정을 좀 가라앉히는데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격려를 해주시라는 것, 그 괜찮아 라는 얘기를 스스로한테 좀 해주시라는 것. 굳이 여행 안 가도 되겠네요. 한번 해보려고. 전 여행 갈게요. 여행 플러스 좋죠. 저는 이걸 하나 더 추천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렇구나, 다들. 랜디는? 나는 약간 이제 이거 여행을 잘 못 떠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훌쩍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잘 못 떠나요. 근데 가면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또 가도 아마 숙소에서만 좀 있는 그런 좀 그래서 여행은 그렇게 나한테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 집에서 저는 좀 조용히 푸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웃기긴 한데 샤워하고 욕조 있으면 반신욕 하고 나와서 맥주 마시면서 옛날에 읽었던 재미있는 책 읽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책 말고, 그러니까 인문학 책도 말고 인문학 중에서도 소설, 스토리 중심의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맥주 한 캔 마시고 그러면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좀 풀리고 또 그래 뭐 또 이런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과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내가 좀 몰입하고 빙의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네.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일단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스스로 좀 다독일 만한 방법들을 스스로 찾으시고, 오은영 박사님의 나비포옹법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방법이더라도 좀 찾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빠져있는 곳에서 좀 나와서 다른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그 여행이든 독서든, 그죠?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으시는 것. 그리고, 꼭 쉬는 시간을 혹은 내가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라는 거. 저는 이거를 하나 더 추천드려요. 일주일에 내가 예를 들어서 수요일은 일찍 퇴근해서 이거를 뭐 다른 걸 할 거야. 책을 읽을 거야. 맥주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거야. 라던가 이런 것들을 너무 스트레스가 이만큼 찼을 때 하지 마시고 미리 그냥 좀 그렇게 새롭게 좀 생각할 만한 시간들을 혹은 여행을 뭐 1년에 내가 가장 안 바쁜 시기 비수기나 뭐 이런 데는 또 꼭 일주일은 갈 거야 뭐 2주일은 갈 거야 이런 걸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좋습니다. 됐나? 제가 다 좋네요. 갑자기 제가 다 정리한 건가요? 아니 좋아. 근데 네네. 일주일 2주일 역시 좋네요. 프리한가 보네요. 그런가 보네. 가족이 그 참 그렇습니다만, 네, 네. 그건 진짜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네, 일 때문에 이제 일이 이렇게 tom방tom방 있어가지고 그때 강릉이었었는데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빼가지고 며칠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쉬는 날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그 바다가 참 좋다 생각이 지금도 들고 몰랐는데 그때 그 바다가 이렇게 되게 나한테 좀 휴식이 됐었구나 그런 생각 그냥 한번 쉬었구나 그때 쉬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또 한 가지 추천할 방법이 있어요.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 운동 꼭 아니더라도 운동이야 그러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마음이 또 다시 운동도 너무 좋은데요. 운동 말고서라도 뭐 본인이 뭐 내가 운동 좋아하는 게 있어 뭐 배드민턴이든 요가든 필라테스든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일단 나가서 걸으세요. 몸을 움직이시면 사실은 머리가 다시 돕니다. 예, 머리가 스트레스 딱 받으면 그 감정적으로 전두엽인가요? 감정적으로 딱 멈춰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몸을 좀 움직이시면 머리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몸을 일단은 나가서 걸으시라. 일단 나가서 움직이시라. 이런 얘기도 전 하나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햇볕을 쬐면서 걸으면 자연의 변화도 보고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걷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걷는 건 좋아요. 네.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내가 어떨 때 나의 감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책이든 여행이든 뭐 운동이든 생각하셔서 꼭 이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 혹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나한테 맞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건 일정을 짜셔라. 예, 쉬는 일정도 일하는 일정만큼 중요하니까 그 일정에다 꼭 넣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네.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약간 다 개인적으로 이제 푸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나와 유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뭐 동종업계든 아니든 창업한 사람들끼리의 그런 네트워킹에서 자신들의 그런 좀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 마음을 딱 느끼게 되면 그 순간 나의 불안감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그게 해소가 위로가 되죠. 되거든요. 네,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 같은 데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혹은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는 것도 네, 좋은 것 같아요.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뭐 앞에 얘기를 하다가 아시는 분들은 앞에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앞에 얘기를 하다가 창업자의 스트레스 이런 거 얘기해봐도 좋겠다 해서 이제 얘기를 간단히 했는데요. 저희 마무리를 또 갑작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으셔서 잘 쉬시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안녕. 네, 편안하세요. 네. 안녕.